원장님,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제일 고민인 부위가 어디게요? 뱃살? 너무 생각지도 못했어. 어떻게 알았지? 저도 가장 고민이거든요. 너무 고민인데? 아니, 뱃살 말고. 얼굴 말하는 건가요? 네, 얼굴에서. 뭐 팔자주름? 눈밑주름? 이런 거 눈밑주름? 아닐까요? 거의 비슷했어요. 바로 눈밑 꺼짐. 아, 네, 눈밑 많죠. 꺼짐이 있으면 나이도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캥해 보이고 굉장히 의욕 없어 보이고. 근데 그거는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엄청 고민이 많으시고요. 그 예전에 개그맨 박명수 씨도 이 눈밑 처짐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서 완전 다른 사람 됐잖아. 이렇게 비교하니까 진짜 10년 젊어졌다. 눈밑 처짐은 뭐 남녀 할 거 없이 정말 모든 사람의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 20, 30대 젊으신 분들도 눈밑 처짐이나 눈밑 꺼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맞아요.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 오실 때는 다크서클 때문에 왔어요 하는데 막상 보면 맞아. 눈밑 꺼짐, 눈밑 처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맞아요. 제 친구도 눈밑 지방 재배치 하고 싶다고 막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이거 젊은 사람들은 왜 여기가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이 눈밑이 불룩해지는 현상은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이 앞을 막아주는 구조물 자체가 느슨해지고 힘이 없어지면서 내려오는 노화에 의한 현상이 물론 가장 많지만 여기 구조물 자체가 이미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나 눈 확 이나 아니면 여기 앞볼이나 이런 데 뼈 발달 자체가 좀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 한 10대? 20대 때부터 이미 살짝 내려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저 진료실에서 눈밑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비염, 결막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를 계속 긁고 오세요. 눈밑 피부가 굉장히 약한 피부거든요. 피지선 발달도 없고 뭔가 자극이 갔을 때 되게 상처도 쉽고 여기가 좀 되돌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에요. 맞아요. 회복이 잘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긁고 오시면 이게 어느 순간 축 처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오세요. 흐물흐물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잔주름 같은 게 막 많이 생기면서 좀 어두워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나요. 아무래도 눈밑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부위이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먼저 주름이 지거든요. 저도 주름이 안 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되게 좀 탱탱한 피부예요. 지성 피부라서. 근데 눈밑은 자글자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사실 이 눈밑 처짐은 원인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주면 돼요. 뭐가 있죠, 원장님? 보통 제가 진료실에서 맞이하는 눈밑이 이렇게 축 불룩하게 처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정도로 봐요. 저는 하나는 실제로는 눈밑이 처진 게 아니라 이 앞광대 여기 볼 앞쪽이 꺼지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꺼져서 볼륨이 너무 없으면 그 주변이 오히려 볼륨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볼의 볼륨을 조금만 채워줘도 눈밑이 처진 게 잘 보이지 않거나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좋아질 수가 있고 이거는 꼭 한번 시술 받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하는 편이고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은 필러 아니면 주베룩 볼륨 또는 스컬트라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죠. 효과가 좋습니다. 앞광대는 있는데 여기 눈밑만 꺼진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눈밑을 조금 채워주면 되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필러로 채워도 되고 필러는 싫다, 나의 콜라겐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주베룩 아이로 이렇게 깔아주면 되는데 걔가 주베룩이랑 차이가 뭐냐면 주베룩 아이가 입자가 훨씬 더 고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콜라겐 생성 반응도 잘 일어날 수 있고 많이 심하게 꺼지지 않은 분들은 효과가 괜찮아요. 두 번째로는 진짜 눈밑이 불룩한 분들이 있죠. 여기는 이제 눈밑 지방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저는 수술 가장 추천합니다. 수술이 너무 무섭다, 최대한 늦추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 눈밑을 보강하는 류의 시술을 해요. 대표적으로는 실을 살짝 넣거나 아니면 뭐 울트라콜 같이 좀 결절이 안 생기는 류 아니면 필러 같은 걸 살짝 깔아서 조금 덜 보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수술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그때까지 약간 버티는 정도의 용도로만 써요. 나는 피부과에 이렇게 여러 번 오는 것도 귀찮고 한 방에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성형외과로 보냅니다. 종식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처져 있는 지방을 어떻게든 녹이던지 없애던지 해야 되잖아요. 사실 막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그럴 때 아그네스 지방 녹이는 팁이 있거든요. 조금씩 이제 부피를 줄여볼 수는 있어요. 한 30, 40대 약간 있으면 저도 조금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좀 돼요. 탄력 좋아지면서 지방 살짝 녹이는 거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수술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근데 진짜 맞아요. 네. 팬지님들은 보셨을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예요. 잠깐 출연했었어요. 근데 남편 옆에 있으니까 케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는 정말 드라마틱한 수술이에요. 사람 인상이 바뀌고 진짜 너무 젊어 보이거든요. 많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다운타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간단하게 수술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저는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심지어 제 동생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셔도 아직 30대인데도 했어요. 너무 만족하고 맞아요.
진료실에서 아토피 피부염 있으신 분들 계속 이제 눈을 비벼가지고 계속 비비다 보면 여기가 까매지거든요. 맞아요. 눈밑이 뭔가 이상해요 하고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색소 침착이에요. 색소가 이렇게 침착돼서 오히려 여기가 뭔가 푹 꺼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거든요. 색깔이 너무 까매서 맞아요. 꺼져 보이는 거죠. 그런 분들은 요 색소를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뭔가 피부과에서 해볼 수 있는 시술로는 토닝, 또 멜라닌 색소를 지우는 시술, 혹은 우리가 다크서클이 있을 때 혈관이 넓어져도 프로딩딩하게 보이면서 되게 까맣게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혈관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V빔 같은 레이저를 쓰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분들이 잔주름도 되게 많고 피부 자체가 약간 너무 오랫동안 건조하고 좀 푸석한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피부가 좀 좋아질 만한 시술, 대표적으로 아이리쥬랑 같은 맞아요. 같이 병행하면 좋고요. 뭐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토닝 한 10번, 20번 하면 거의 다 좋아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토닝을 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없지 않아요. 맞아요. 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비타민C 비타민 C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진짜 좋아져요. 큰 돈 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꾸준히만 해보셔도 진짜 많이 좋아져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색소 침착은 별로 없는데 잔주름만 많고 피부 자체가 좀 약간 자글자글하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눈은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그런 분들이 여기 주름이 있으니까 보톡스로 좋아질 수 없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보톡스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아이리쥬란 필러라든지 울트라콜이라든지 뭐 그런 류의 주사 시술들을 많이 추천하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하죠. 푸석하고 뭔가 자글자글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습만 해줘도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싼 아이크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바세린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얼굴에 바르고 있는 보습제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 나는 뭔가 색다른 관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레티놀 같은 걸로 잔주름 개선이나 이런 피부 재생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앰플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병원에 올 시간을 점점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눈밑 처짐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눈 안 비비는 것 너무 당연히 중요해, 좋겠죠. 너무 중요해. 그리고 계속 진짜. 비비면 그렇잖아도 여기 약하고 그런데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안 비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냥 습관이신 분들도 있지만 가려워서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려워서 그런 거는 또 피부과에 오셔서 약 처방 받으면 돼요. 맞아요. 먹는 이게 약 먹고. 위험한 약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드셔야 돼요, 이거는. 그쵸? 눈을 이렇게 계속 비비면 피부도 되게 약해지지만 다크서클도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이 다크서클이 생기면 되게 눈이 처져 보이고 꺼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안 비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밤늦게 깨어있지 마시고 그리고 뭐 야식 먹지 말고. 야식 먹지 마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 술 먹지 말고. 왜냐면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붓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손이 갈 수도 있고 이러면서 여기 피부 자체가 좀 늘어나고 뭔가 처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 좀 어두워지지 않게 선크림 잘 발라주는 거. 자외선 차단제가 잘못 바르면 눈이 굉장히 따갑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안 따가운 무기자차로 눈 안쪽까지 꼼꼼하게 좋은 발라주시는 게 방법이네. 중요해요. 좋은 네. 방법이네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성분들을, 화장품들을 집에서 좀 꾸준히 발라주는 거, 그런 거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저도 미리미리 해서 피부 텐텐이 한 20주년 되는 날 저의 눈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미리미리 했을 때 똑같다. 실제로 저한테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을 일단 성형외과로 보내고요. 많은 분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간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눈밑이 꺼져 있고 뭔가 칙칙하다 이럴 때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칙칙하고 꺼지는 원인이 뭔가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병원에서 빨리 해결을 하고, 집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큰돈 안 들이고 꾸준히 해보시면 좋아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이 주름이 너무너무 잘 생기는 위치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훨씬 더 어려 보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10년, 20년은 어려 보이실 수 있을 맞아요. 거예요. 이 눈가 주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또 제가 영상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눈가 주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궁금증을 다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권수연 김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